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우리 수학 분석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 기법이에요. 꼭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영학에서도 아주 주요하게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법이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이 있어요. 우리 이제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진입해서 이제 퇴출까지 유기체의 생애 주기에 대비해서 단계별로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도입기, 성장기, 쇠퇴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런 그림들을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잘 안 그려지네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옷을 벗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도입기, 여기는 이제 성장기, 요 부분은 성숙기, 그리고 이제 쇠퇴기 이렇게 이제 겪는다란 이제 제품 수명주기예요. 자, 그러니까는 제품이 어떨까요? 우리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능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우리 자동차를 이제 얘기해볼까요? 옛날에 자동차, 초창기 자동차는 어땠어요? 그 엔진 하나에 기어 하나, 바퀴, 그 본체, 끝! 에어컨이 있었어요. 무슨 위에 어? 예전에는 또 이제 그, 좌석이 좋았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음향이 있었어요. 라디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기능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개발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사용되어졌던 기술들은 어때요? 자동차는요? 쇠퇴하는 거예요. 그쵸? 도입을 해서 성숙되었다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어때요? 쇠퇴한다는 얘기예요. 쇠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냐? 그래서 여기 쇠퇴기는 이제 매출의 감소라든지 이익 감소로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도입기는 대부분 뭘까요? 도입기는 우리 창업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익보다는 손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 폭풍 성장을 해요. 그다음에 성숙이 되어진 데는 현금 유입이 이제 많아지는데 매출이 이제 둔화가 시작이 되어지죠. 이때 이제 시장 여러 또 전략들을 이제 또 가져갈 수 있겠지만 시장을 때 더욱더 이제 크게 이제 규모의 사이즈를 넓히다든가 하는 이제 전략들을 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유입되는 막대한 돈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으로서 변모를 해야 되는 시기로 이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또 가고 이렇게 또 가고 계속 이 제품 사이클이다. 한마디로 이런 제품이 한 기업에서 하나의 제품만 나오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 제품들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만으로 그 기업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제품을 또는 거기에 기능을 새로운 기술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숙기에는 이제 기존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을 착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는 이 쇠퇴를 한다는 거예요. 제품은. 자, 그래서 이제 변화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제품 수명주기 분석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제품 시장 믹스 분석이에요. 그래서 진입하고자 하는 이제 시장과 제품의 존재 여부를 결합을 해가지고 그 기업이 취하고자 하는 전략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과 시장의 조합에 따라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제품이 있죠. 기존 시장이 있으면은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신제품이 있으면요. 기존 시장에 신제품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 제품 이제 신시장에는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요. 기존 제품을 가지고.
자, 신제품이 있다라면요, 다각화를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제품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제품과 시장을 믹스한 분석 기법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BCG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어진 분석 기법 중에 하나예요. 기업의 이제 장기적인 제품 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방법으로 이제 제품의 구조 조정 및 자원의 집중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성장률과 점유율, 시장의 성장률과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제품군을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 10%를 시장 점유율은 평균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제품별로 스타, 프로블렘, 쉴드런, 여기 퀴스천 마크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여기 여기는 캐시카우. 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프로블렘 쉴드, 퀴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죠? 퀘스천 마크. 그래서 시장 성장률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낮아요. 그렇죠? 시장 성장률은 높죠? 시장 성장률은 높은데 점유율이 낮아요. 자, 그래서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서 현금 발생은 마이너스지만 시장 진입 초기의 제품은 지속적 성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아까 봤던 제품 수명 주기의 도입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입기. 자, 그러면 어디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될까요? 스타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성장률이 높아지고 많은 수익이 발생시키나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생산 설비의 확충이라든지 광고, 시장 확대 유지를 위한 비용 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익의 수준은 낮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장기, 우리 이제 제품 수명 주기에서 성장기. 자, 그러면 이제 성숙기를 돌아선다는 것은 바로 여기 캐시카우. 소젖을 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캐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캐시가. 표현 좋죠? 캐시. 그래서 우유가 아니라 캐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높죠. 그래서 현재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 가능하면 현금 발생은 플러스 상태. 그래서 성숙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어때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럼 여기 떡으로 가면은 쇠퇴기란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사업 초기에 실패라면 어디로? 떡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쇠퇴기를 겪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점유율 이제 프로블럼 차일드런에서 이제 문제아에서 스타로 그래서 캐시카우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떡으로 가면 안 돼. 떡으로 가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런 다양한 경영 전략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도출된 전략들은 이제 기업의 전략 목표에 따라서 활용 방법 및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위한 경쟁 우위 전략으로 이제 경쟁 우위 전략으로 이거죠.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들을 활용을 하고요. 시장의 변화와 이제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제품 수명 주기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제품 시장 미스 전략 등을 활용을 하는 이런 이제 전략 대응 전략들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 전략들이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창업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 진입한 제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어지는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저는 제품의 이 경쟁 우위 확보, 진입의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원하는 것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진입 장벽 진입하면은 이제 신생 기업의 어려움에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면은 항상 이제 벤처 기업들은 신생 기업의 어려움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경쟁 우위의 확보를 이제 상쇄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다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특허나 독점적인 점유권 등으로 인해 받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러한 확보 전략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거죠. 핵심 역량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벤처 창업자들이 처음에 이제 범한 오류들이 뭐냐면은 시장을 정태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장이 멈춰 있는 상태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시장은 플로우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진입 당시 분석한 환경 조건이 시장 진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시장도 계속적으로 변화된 전략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진입 장벽들입니다. 신규 기업들에 비해 가지고 있는 우위들, 기존 기업들이 신규 기업에 받는 우위들이죠.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화, 유통 채널, 자본 소요량, 절대적인 비용, 우위, 기존 사업자들을 보복하는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교섭력, 공급자나 구매자 간의 상대적인 힘의 격차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들, 그래서 이제 구매자나 이제 공급자의 이제 시장 집중도라든지 대체제 여부들, 교체 비용들, 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고, 산업 진화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유기체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입, 성장, 성숙, 쇠퇴. 그래서 기업은 이제 산업 제품에 있어서 다양한 생애주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애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구 추세, 인구 구성의 변화들, 점차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좀 많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구성의 비가 과거에는 남성의 비중들이 굉장히 높았으나 지금 이제 여성의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고령자들의 변화들이 있죠. 고령자들의 층이 우리 생존 연령이 기대 수명이 높아졌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한 세계 3위 정도 되는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어떤 취업이라고 하는 관점들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 반대로 젊은 층의 생산 가능한 인구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 이런 것들이 인구 구성의 변화들이죠. 그래서 기술 혁신 또는 가치관들의 생활 양식들, 그리고 구매 영역들, 독점적인 지식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들을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도 이제 제가 했었잖아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대부분 일반적인 형태가 요거죠. 이제 요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회춘형, 여기 도입에서 성장해서 쇠퇴하는데 다시 올라가는 이제 회춘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초기 급성장 후에 빠른 성숙 단계에서 성숙 단계가 오래도록 지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또는 이제 이렇게 도입 성장 빨리 올라갔다가 성숙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쇠퇴가 빠른,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산업 또는 기술 소비자들의 변화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또 요거는 이제 도입에서부터 성장, 성숙, 쇠퇴. 근데 이제 이거는 뭡니까?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데 장기 침체야.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벤처기업의 이제 성장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이제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종합적인 경영 방침이 집약된 경영 계획에 의해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들을 이제 필요해요. 첫 번째로 이제 개발 위험이죠. 개발 위험. 그래서 개발 위험이 이제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위험이 가장 많은 단계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연구 개발비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대기업에서 투자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벤처 비즈니스에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기술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진 각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로 창업 보육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뭐 비서, 행정보존, 작업공간, 경영, 마케팅, 회계, 재무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 제조 위험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술 성과와 이제 제조 원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연구 개발 위험과도 연결되어지는데요. 신제품의 기술이 기존 경쟁 상품보다 우수하지 못하다면 불리해요. 그래서 시제품은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대량 생산할 때 실패를 한다거나 또는 동질의 제품이 나오지 않았을 때 고정비만 계속적으로 투자하다가 도산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케팅의 위험이 있다. 제품이 생산되어서 시장에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생산된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정확한 어떤 수요 예측과 품질, 가격 등을 경쟁 우위의 요소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 마케팅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관리 위험인데요. 기술성이 뛰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내부적인 기업의 어떤 경영이라고 표현하죠.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은 기업 경영 방만해지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자금 관리라든지 인력 관리 등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돼요. 어음 관리, 자금 조달 등의 차질을 빚어서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생산 및 판매를 눈앞에 두고서도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장 위험은 기업의 영업 실적이 증가하고 조직이 커짐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지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라든지 원재료 공급처, 판매처, 동업계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우리 이제 벤처기업이 성장하면서의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벤처기업들의 성공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역량 있는 이제 창업팀을 좀 구성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창업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팀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조직 구조예요. 수평적 구조. 수평적 구조입니다.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창업주주로서 영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역량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효과적인 시장 진입입니다. 진입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차별화를 통해서 이제 진입 장벽을 우위하는 전략들을 이제 개발을 하죠. 자, 그래서 제품, 마케팅, 유통, 애프터 서비스를 어떻게 좀 더 차별화할 것인가? 다른 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에 차별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델 컴퓨터의 사례가 바로 이제 유통과 이제 고객 니즈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제 성공하죠. 델 컴퓨터 어떻습니까? 가격이 싸죠? 그죠? 독자적으로 또 특히 이제 기업 처음에 이제 델 컴퓨터가 이제 출발할 때 기업형 컴퓨터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데서 단체 대규모로 주문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제 거대한 어떤 이제 기업들과의 어떤 계약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유통 비용을 확 줄인 거죠. 그리고 여기 유통 비용에서 발생되어지는 것들을 어디로 발생되지 않았죠? 이것들을 어디로 갔느냐? 컴퓨터의 어떤 질을 높이는데 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델 컴퓨터죠. 그러면서 이제 틈새 시장들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제 자꾸 이제 어필이 되어지면서 이제 대컴퓨터가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자, 이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들이죠. 자금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월별 자금 소진율 등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초기 고정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웃소싱들, 그래서 우리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형태를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 1인 창업, 2인 창업, 뭐 소규모 창업을 했을 때 이것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 우리가 못해, 마케팅도 못해. 이런 것들은 이런 다른 외주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의 핵심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창업을 시작을 하세요.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이라든지 벤처에 대한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는 창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럴 거예요. 창업이라고 굉장히 멀잖아. 그렇게 이제 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트워크 구조로 다 줘요. 그냥 계약 관계를 형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언가만을 찾아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기술 수명 주기가 짧은 것이 원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 역량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얘기해 주셨고, 두 번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 안정, 수익성을 균형 있게,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뭘까요? 금전적인 보상이죠. 이제는 금전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제반된 환경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정신적 보상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 자원들 또는 이제 사회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필하고 관계를 맺을 것이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지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공한 벤처기업들의 특성들을 보면 이렇게 외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자금 조달 원천들을 다양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개발 투자와 이제 기술 확보들을 했고 우수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내부 결속력들이 있고 자율과 창의,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갖지 못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영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지는 아주 유기적인 조직 구조 형태들을 갖는 것이 큰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우리 이제 스타벅스의 이리스 모델인데요. 여기 이제 기업가연입니다. 그래서 커피 시장에서 신시장 창출로 스타벅스에 이제 비전을 제시했죠. 우리 이제 스타벅스 얘기 우리 들었었죠? 우리 이제 해외 기업 이제 사례에서 기업가 사례에서 하워드 슐츠에 대해서 이제도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자원 요인, 최고의 커피 브랜드, 우수한 커피 제조 기술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고급 커피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졌고, 자, 이제 산업 요인으로서 이제 여기죠. 산업 요인으로서 전문 커피 시장으로서의 급성장. 그래서 기존 커피 시장에 어때요?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카페에 벗어나 가지고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가미를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더니 이것이 스타벅스의 커다란 성공 포인트가 되어졌다라고 보는 이제 이리스 모델입니다. 안철수 연구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에 안철수 씨는 이제 요즘 이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전 대표 같은 경우 굉장한 우리나라의 큰 반향을 일으킨 분이죠. 자, 그래서 기업가로서 보안 산업이죠. 보안 산업. 우리 이제 바이러스가 어디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이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병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바이러스라고 생각했어요. 인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근데 안철수 씨는 의사 출신에서 컴퓨터. 이게 뭐냐? 컴퓨터가 바이러스, 백신, 바이러스와 연관이 되어지고 이러다 백신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시도라고 좀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컴퓨터. 그래서 이 컴퓨터가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는 지금 환경에서 보죠. 없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도 어떻습니까? 이제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백신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요즘에 많이 쓰는 알약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자원 요인들, 건전한 기업 문화들, 자신감과 기술력이 있었고 성장 산업이었었다는 얘기죠. 백신 보안. 그래서 진입 장벽을 구축을 했고 해외 잠재 시장을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신뢰를 획득해가지고 유지하고 유료화 전략이 성공하면서 신규 영역을 수주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자, 벤처기업에서 이제 7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택의 함정입니다. 선택의 함정. 창업 아이템 선정들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는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쏠림 현상이 있는 경우들. 회사 사전에 지식과 정보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요. 두 번째로 개발의 함정이에요. 예상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비용들, 운전 자금들이 이제 압박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적 재산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시장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창업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기술 중심적 사고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 중심적 사고에서도 아까도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벗어나야 된다.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적으로 했었으나 그 이후에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환경 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관리의 함정들, 그래서 이제 조직의 규모, 비효율성들, 자금의 미흡들, 인적 자원, 재무 자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태도의 함정, 지나친 자기 확신주의죠. 과도한 통제를 하고 싶어하고 이제는 완벽주의적인 리더로서 이제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 창업자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들이 나타나고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하면서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운의 함정. 우리나라는 내부나 외부에서 통제가 어려운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급격한 경기 변동, 요즘에 바로 코로나와 같은 현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정책 변화, 사고, 사기 등 예측 불능의 상태들이 있습니다.